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이야기 1에서는 18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레피스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입니다. 1894년 9월 어느 날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은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이 우편하면서 훔쳐낸 한 장의 편지를 입수하게 됩니다. 편지 수취인은 독일 대사관 무관인 스바르초 코펜이었고 발신인은 익명이었으며 내용물은 프랑스 육군 기밀문서의 명세서였습니다. 스파이 활동의 거점인 독일 대사관을 감시하고 배반자를 색출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모본부는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참모본부에 있는 자이거나 최소한 그런 자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드레피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드레피스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군인이 되었으며 말수가 적고 고지식한 성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학교생활과 군생활에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과 모욕을 당했지만 조국 프랑스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이겨냈으며 마침내 참모본부의 수습참모로 등용되었습니다. 31세가 된 1890년에 대위가 되었으며 루시 아다마르라는 유태인 여성과 결혼도 하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드레피스에게 모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 참모본부가 이 평온한 가정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참모본부의 장관들은 명세서 필적이 드레피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스파이로 지목해버린 것입니다. 명세서 필적은 드레피스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죠. 당시 평소 공공연하게 반유태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신문들이 이 사건을 터뜨려 버렸고 드레피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참모본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형국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드레피스는 1894년 12월 군사법정의 비밀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자신들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여러 가지 문서를 날조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다음 그가 그것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렸던 드레피스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고 1895년 2월 21일 아무도 모르게 아프리카 기아나의 적도 해안에 있는 악마도라는 외딴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위안이었지만 이들이 편지 거래마저 끊어버리게 됩니다. 재판 후 15개월이 흘러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드레피스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린 1896년 3월 참모본부 정보국의 조류주 삐까르 중령이 우연히 이 사건의 서류들을 보다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드레피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문제의 필적이 보병 대대장인 이스테라지 서령의 것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들은 자신과 참모본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그대로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1897년 1월 13일 정치가 클레망소가 운영하는 신문인 러러루지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라는 논문을 실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민은 발칵 뒤집혔고 국론은 둘로 나뉘어 매일같이 들끓었습니다. 결과 에밀 졸라는 기소되었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밀 졸라는 주위의 공고를 받아들여 영국으로 망명하고 말았죠. 그러던 1898년 8월 30일 삐까르 중령을 모함하기 위해 에스테라지와 짜고 문서를 날조했던 참모본부의 앙리 중령이 자살하게 됩니다. 에스테라지는 결국 영국으로 도망쳤고 런던의 한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은 이중첩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재심은 불가피해졌고 1899년 6월 3일 고등법원은 1894년의 재판이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드레피스는 1906년 7월 12일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아냅니다. 이것은 사건이 시작되어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발표하면 독일과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고 참모본부가 그토록 외쳐온 중대한 기밀문서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협잡과 음모를 위해 날조된 허위 중고 문서들만이 쓰레기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버려졌을 뿐이었죠. 범죄자는 드레피스가 아니라 프랑스라는 사설들이 세계 언론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후 드레피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두 차례 전투에 참가하여 중용으로 진급하였으며 1935년 7월 11일 어린 투병 끝에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은 프랑스의 국력을 둘로 분열시켰습니다. 이상 드레피스 사건이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